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요 뉴스를 살펴보고 시장의 상황, 불안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오늘 중간선거 결과가 드디어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죠. 기관들이 고객입니다. 자, 그런데 FTX 붕괴로 고객 인출 중단. 이것도 시장에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 제네시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코인데스크의 계열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28억 달러의 활성 대출을 받았다. 28억 달러의 채무를 갖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못 줘,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이거 충격이죠. DCG의 자회사인데, DCG라면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GBTC도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그룹들이 한데 묶여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에는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조금 파장이 큰데, 제미니 거래소가 아까 그 제네시스의 대출 서비스를 사용해서 고객들한테 이자를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돈 못 줘,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제미니의 그 돈을 예치해 놓은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묶여서 못 받게 생겼습니다. 제미니 거래소에 코인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걸 대출 프로그램에 옮겨놓은 사람들, 그게 문제입니다. 뒤에 맡아주는 사람들이 못 준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 약관에 서명을 했겠죠. 이거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질 수도 있다, 이런 약관이 있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제미니 거래소도 좀 불안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제미니 거래소는 일반 거래와 모든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미니 거래소가 또 마침 다운이 돼버려요, 서버가.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1시간 정도 서버가 다운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거 그 제네시스 서비스 때문에 이자 주는 거 중단한다고 그러더니 바로 또 서버까지 다운되니까 얘네들도 망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공포가 싹 밀려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다행히 제미니 거래소는 정상으로 회복을 하는 분위기인데 언 프로그램, 여기에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는 없죠. 이렇게 큰 메이저 회사가 이런 상황을 보여주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규제해야 된다, 이런 규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렸죠. 각 거래소의 보유 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서비스, 프루프 오브 유저브.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공개한, 지갑 주소를 공개한 거래소들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 주소를 영상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래소들은 이렇게 바이낸스, OKX, 크립토닷컴, 쿠코인, 데리빗, 비피닉스, 후오비, 바이빗,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이빗은 오늘 추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거래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를 공개해서 좀 투명성을 갖게 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좀 참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까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FTX 붕괴는 쓰레기통 화재였다라고 미국 의원이 조사 청문회를 발표합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인 패트릭 맥헨리, 이 사람이 설탕 코팅은 없다, FTX 붕괴는 쓰레기통 화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힘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드디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당이 승리를 했는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상원 의원은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현재 50대 49. 조지아주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다른 주 같으면 과반수만 넘으면 승리가 되는데 조지아주는 50% 이상 득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양쪽 다 49%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야 합니다. 12월 6일에 재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그 재투표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50대 5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통령이 민주당이죠. 그래서 만약에 50대 50이 된다고 해도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재선거와는 관계없이 민주당이 상원을 다수당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원은 공화당의 승리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18석을 차지해야지 다수당이 되는데 오늘 한 석을 추가해서 218 과반수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상원,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이렇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구도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공화당은 미국 하원 다수당을 확보하고 암호화폐의 길을 바꿀 것입니다. 11월 8일 미국 선거 결과 마침내 공화당이 최소 218석을 얻어 암호화폐 법안의 시급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 통제권이 분열되었습니다. 통제권이 분열되었다는 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각 당의 성향들, 암호화폐에 대한 성향을 봤을 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친암호화폐적이다. 여러 의원들이 친암호화폐적인 그러한 법안들을 상장을 하고 그리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건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만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친암호화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암호화폐가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바이든과 공화당의 의회 요렇게가 제일 좋은 콤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바이든과 민주당 상원, 공화당 하원 이 조합도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화당 의원들은 패트릭 맥헤니 하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현재 글렌 톰슨 하원 의원이 있는 하원 농업위원회 의제를 곧 다룰 예정입니다. 공화당 순위 이러한 패널,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의 이러한 배치는 미래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안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이걸 빨리 조율을 해서 패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선거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뭐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구도가 잡히니까 이제는 좀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런 거 다 챙기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놉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하는 긴 연휴 동안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새해 들어서야지 내년 초에나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팔자 좋죠?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격적인 규제 방향을 정해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는 중간선거 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선거 랠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랠리란 건 상승해서 올라간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상승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듣기만 해도 일단은 기분이 좋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너무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과거의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S&P 500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게 1932년부터 아직까지의 통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4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 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다음 해,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 그리고 여기는 중간 선거 다음. 굉장히 좋죠. 여기가 중간 선거가 있던 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좋을까요?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이 되고 또 중요한 자리들이, 그런 직책들이 임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욕에 불타올라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밀려있던 수많은 그런 안건들, 처리해야 될 법안들, 이런 것들을 척척척척 처리를 해 나가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고 뭔가 시장도 좋게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다음에는 이렇게나 성적이 좋았다는데, 연도별로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년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중간선거 다음 해만 얼마만큼의 실적을 보여줬는지 보시는 것처럼 1950년도에 18.1%, 33%까지 오른 적도 있고, 성적이 대부분 이렇게나 좋습니다. 20%대 막 대부분. 그런데 3.2%도 있고 2.9%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이죠. 2018년에는 11.9%. 그런데 이건 2018년에 이랬다는 게 아니고 2018년에 있었던 중간선거 다음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이런 성적을 보여줬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지 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이번에 2022년 중간선거 다음에는 어떠한 막대기가 그려질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이거 김치국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달별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 까만 선은 평상시에, 보통 해에는 이런 식으로 S&P가 쭉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그렇지만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는 횡보를 하다가 더 하락을 하다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마치고 나서는 이렇게 쭉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 수치는 이 리세션이 있었던 수많은 해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후에도, 리세션 과정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던 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아직까지는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간선거 다음해 실적 중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구성에 따라서 실적은 어땠을까? 전부 공화당이 휩쓸었을 때, 대통령,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었을 때는 14.52%의 실적을 보여줬고, 전부 다 민주당이었을 때는 14.52. 그렇지만 갈렸을 때, 대통령이 공화당이고 의회가 민주당이라면, 둘 중 하나만이라도, 상원이나 하원 중, 그러면 실적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에 갈렸을 때,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을 하나라도 차지하고 있었다면 실적이 최고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렇게 구도가 잡혔죠.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데이터는 이렇다. 네, 오늘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악재만 들려오는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중간 선거 랠리를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으니까 어쩌면 또 이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선출된 의원들이 긍정적인 규제 법안, 이런 것들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낸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세션이라는 게 초입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멈췄을 때 그 전에 바닥은 왔다, 이러한 지표들도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안정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물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의 피트쇼입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날이죠. 제가 지금 투표 장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좀 좋은 지도자들이 당선되어서 미국의 미래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제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폴카닷 우산입니다. 투표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투표소인데요. 와, 자, 이걸 작성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기 미국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투표를 마쳤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올 걸 그랬어요.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다 투표를 마치고 자, 투표했다. I voted.